저는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편이고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기분이 좋을 땐 정말 사랑 표현이 넘치지만 기분이 상하면 돌변해서 폭언을 하며 소리 지릅니다. 매사에 의심이 많고 화가 많고 누군가 마음이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계속 곱씹으며 그 사람 이상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민폐 끼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외출했을 때도 지나치게 나무라고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 트러블이 생기면 다짜고짜 우리 아이부터 나무랍니다. 딸은 아빠가 내 마음도 모른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뭐라 한다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저는 비교적 평온하게 30년 이상 살아왔고 명문대 졸업 후 입시 수학 강사 일을 하면서도 성격 좋고 능력 있다, 에너지 넘친다, 리더십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8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마음이 너무나 지쳤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짜증내는 저를 발견하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퇴근 시간이 예상보다 20-30분만 늦어져서 남편에게 전화 걸거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려옵니다. 작년엔 너무 힘들어 이혼도 결심했었지만 남편이 절대로 저와 아이들 없이는 못 산다고 자기가 변해보겠다고 하여서 정신과 상담과 약 처방도 6개월 이상 받았습니다. 잠시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다시 제자리라 더욱 답답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안 나가는 2년간 시부모님의 원조로 경제적으로는 크게 힘들지 않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 힘으로 생활했으면 했고 남편에게도 직장을 다시 나가길 수차례 권유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잘 살아서 도와주시는데 왜 안 받겠다 하냐고 저만 입 다물고 감사합니다 하면 모두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게 좋다며 저에게도 애들 생각해서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역마살이 끼었느냐, 못 나돌아서 안달이라고 제 사회활동을 못마땅해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만 받아들이기엔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조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었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사연 주신 분은 네. 본인 결혼 생활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될 거냐 말 거냐? 말 거냐 그 생각에서 이 사연은 진짜 네.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참 다급할 것 같고 네. 또 이분이 사실은 이 사연을 보면 지금 동엽 씨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남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시는군요.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네, 감정 기복이 막 크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아버지 밑에서 불안하게 커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남편이 나쁜 아빠니까 내가 도저히 이 아이한테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은 생각하시고. 아내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네. 생각하니까 이 네. 사연을 보낸 거죠. 그렇죠. 남편분이 성격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예. 조금 자기가 여기 엄청 좋다는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기분 좋을 때는 정말 사랑 표현이 넘치는 분인데 그렇죠. 사랑 표현하고 너무 예뻐요 우리 여보 최고 하다가 이 그러다가- 남편분의 성향은요, 네. 로맨티스트 성향이거든요. 네. 로맨티스트 성향은 네. 이 본인이 부인한테 스윗하고 괜찮고 잘해줄 때는 네. 그렇게 촉삭스럽게 안 해요. 또 이렇게 안 해요? 본인은 부인한테 네. 부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을 때 네. 그렇게 행동해요? 이렇게 하죠. 어떻게 우리 여보 해요? 너무 예뻐 최고 우리 여보 이거 사줄까? 뭐 이렇게 하죠. 그래요? 여보 밥 먹으러 갈래? 오. 이렇게 안 해요 보통? 동엽 씨는 로맨티스트거든요. 전 로맨티스트입니까? 네, 로맨티스트인데 그렇게 이렇게 한단 안 해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집에서도 그런 개그기를 발휘를 하면서 네, 아주 까뭅니다 많이. 그렇군요. 네, 저는 옷 홀딱 벗고 아내한테 춤도 춰주고, 오, 네, 뭐 그런 것도 춰주고. 오, 훌륭해요. 우리 아이랑 막 재밌게 이렇게 춤도 추고. 네, 그러면 상당히 본인은 멋지고 상당히 명랑하고 본인이 릴레이션이 높은 로맨티스트의 모습을 보이는 그 상황이 되는군요.
뭔 말인지 알아듣기. 그렇죠. 하여튼,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 상담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네. 상당히 이 남편분에 대해서 네. 이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나쁠 때가 특히 뭐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본인한테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본인의 사회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연 주신 분은 남편이 그걸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또 수용도 안 하고 네. 심지어는 이 사연 주신 분은 시댁이 형편이 참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남편이 굳이 일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있고 네. 시부님 도움을 받으면 뭐 특별히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신도 굳이 일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성분은 그러면 그냥 집에서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 말대로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그렇다 뭐 이런 욕까지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사안을 봤을 때 이 시부모님 쪽에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남편은 야 굳이 나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네가 벌어봤자 얼마 벌겠냐, 돌아서 아이들하고 잘 키우고 가정이나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내가 일하고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나가서 일하다 보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분도 이 여자분이 봤을 때는 시부모님의 도움 받고 가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부모님이 평생 살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또 어떻게 경제 위기가 또 오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조가 끊기고 그럼 위기가 또 이 집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데 이 남편은 불만이 지금 많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남편은 네. 지금 아내의 이런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네. 또 실제로 부모님의 원조가 끊어졌을 때 본인들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은 어떻게 보면 엄청 철이 없고 네. 진짜 이 사람을 믿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빠로서 아이에게 실제로 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우리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겠어요? 아내분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럴 때 네. 사실은 아내분의 성향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성향이냐 하면 이 프로파일은 아내분은 아주 전형적인 휴먼 성향이세요. 그래서 이 집을 이끌고 리드하는 위치를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아내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예민한 그런 로맨티스트 성향이고, 아내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본인이 뭔가를 해야지 산다는 느낌이 들고 또 본인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훨씬 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또 밖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 이런 구분을 했을 때 이 집은 반대로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남자의 역할 또는 뭐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좀 바뀐 상태로 있다라는 거를 이 두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조금은 이 결혼 생활이 충분히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여자가 남편의 역할을 하고 뭐 남자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부 관계로 지내는 거지, 단순히 부모가 생활비를 다 대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부부한테 알려준다면 남편은 현재 본인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나 이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할까요? 또는 이 아내는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어떻게 보면 남편을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 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인이 실제로
왜 계속 사회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남편이 그 자기가 일을 하건 안 하거랑 상관없이 와이프가 일을 안 하고 나랑 있자 이런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와이프가 나랑 있자. 왜 너는 자꾸 나를 보지 않고 어디로 가니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전혀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네. 이 일을 로맨티스트 남편이라고 해서 네. 네, 로맨티스트가 그런 로맨티스 네. 남편은요, 물론 부인이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훨씬 더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 상당히 그 부분이 뭔가 자기가 제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은 부인이 그런 사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도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남편분이 이제 직장에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권유를 했는데 왜 받아주지 않는 거죠? 왜 일 안 하는 거죠, 남편분은? 뭐 직장에 나와서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굳이 뭐 돈 벌러 나가는 거라면 부모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생활비 주고 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돈 벌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럼 부모님이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부모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돈 주는 거 그걸 굳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데요. 네. 저는- 그리고 부모가 네. 돈을 팍팍 자식들한테 줄 때 그 자식들이 아무래도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야 아니,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라는 게 뭐겠어요? 남편이 바라봤을 때는 아내가 일 안 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주시는 돈 갖고 그냥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먹고 쓰고 그냥 즐겁게 생활하고 그건 남편이 가정에 바라는 있어서 거죠. 남편이 바라보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내담자가 네. 바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거는 간섭하지 마라. 그렇죠. 네. 간섭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일단 떠나서 지금 자기는 이 남편하고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결혼 생활의 위기가 왔고 네. 그 결혼 생활의 위기의 이유를 뭐로 대고 있어요? 남편의 기복과 또 부모님의 돈 받고 철없는 남편의 모습. 그렇게 했으면 네. 이분이 벌써 이혼을 했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유는 딴 데 지금 이 사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어딥니까?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 본인이 지금 사실은 이분 마음으로는 이 남자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아이들 근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자기 이혼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라는 또 이혼의 이유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씨 말대로 이분 시부모가 이 집에 돈을 안 줬다. 더 이상 안 준다. 그럼 남편은 어이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봐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되죠. 남편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게 네. 사실은 다른 뭔가를 하거나 자기가 사는 게 이 결혼 생활이든 뭐든 모든 거에서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있으니까 더욱더 감정적 기복이 심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나 남편이나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 있는 불만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계속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다. 정신과 상담은 무슨 상담을 받았을까요? 우울증 그런 걸까요? 네. 뭐 알 수 없죠, 그죠? 네. 써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막연히 지금 힘들어요라고 하는 그 상태로 사연을 보낸 거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 문제를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이분이 자기 문제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환경? 이 사연 잘 보세요. 네. 이분 지금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가 이 남편 문제고 애 문제예요, 지 문제예요. 아, 네, 남편 문제고 아이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문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이 부부의 문제를.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 사연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은 자기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은 상태를 그냥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저것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핀포인트를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자기 상담 사연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더 얘기를 들어봐야지만 이게 치유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니면? 되게 이제 직접 저하고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 상담은 일단 해놓고 네. 그다음 제가 물어보죠. 어. 사연은 충분히 제가 다 봤으니까 지금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우리 남편이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보고요, 그냥 회사 그만두고 그냥 집에 있으래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회사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또 회사 그만두기엔 제가 이때까지 또 해오고, 내가 30년 동안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갑자기 내려놓기가 힘들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자존감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담자로 빙의를 해가지고. 네, 지금 하시잖아요. 빙의 들어갔다가 싹 나왔어요, 그랬을 다시. 때 네. 본인이 지금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아니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 질문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럼 본인 맞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어쨌든 커리어 쌓고 싶어요가 그렇죠.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거는 아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진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아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당신이 남편이 당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이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남편한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쉽진 않은 게 네. 남편분이 또 살짝 기분 좋을 땐 좋지만 또 나쁠 때는 막 이게 언성도 높이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하더라도 폭언도 하니까 무서워서 또 말 못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글쎄요. 그렇지 실제로 않나요? 네. 남편이 절대로 저와 아이들 없이는 못 산다고 자기가 변해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하고 약까지 먹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변할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은 네. 내가 그러면 당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도록 살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남편은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생각만 분명히 네. 서로 공감할 수 있어도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이제는 좀 뭔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네, 이해가 이제는 되세요? 이해도 되고 네.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내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써서 남편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죠. 남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공증을 딱 써놓고 아이 공정 공증까지 가면 안 되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남편도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은 본인이 사실 아내가 바깥 활동을 하는 거 자기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먹고 사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너 왜 그렇게 바깥 하냐? 너 바깥에 나가서 뭐 이상한 인간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내가 바깥 활동을 하는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고 당신은 집에서 애들하고 내만 바라보고 지내도 훨씬 더 의미가 있지만은 나는 내한테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내 역할을 하는 데서 내 존재의 의의를 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한테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아내는 당신이 잘못돼서 당신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당신이 문제야라고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더 아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답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 지금 어쨌든 사연을 주신 분이 네. 요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분도 박사님이 말하신 대로 자기도 이야기를 해보긴 해봤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 남편도 자기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불안하고 힘든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네. 이런 아내와의 대화가 편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남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남편의 불안 수준이 과도하다라고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상담이든 약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남편이 거의 스스로 더 억울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몰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